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동안 그 해병대 국가 전략기동부대라고도 알려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가 사실은 국가나 어느 그 국방부나 이런 그 지침에 항상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반기의 목소리를 드디어 냈는데, 반기라기보다도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전 너무 반가운 목소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해병대의 공격 헬기죠. 공격 헬기를 교체해달라. 그렇죠. 마리논인데. 공격형. 마리논 공격형.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 해병대는 그 중형 헬기 대대는 물론이고 이런 그 헬기 대대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주로 그 3개의 항공대대, 그 예비 항공대대 항공단까지 하면 4개의 항공단에 대대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한 개 대대에 12대의 그 공격 헬기. 코브라죠. 예, 코브라 바이퍼. 네. 예, 가장 최신형 코브라 공격 헬기 바이퍼를 운영하고 있고요. 6대를 이제 수송 헬기로 운영하고 있는 막강한 전력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미 해병대를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아주 강력한 상륙 작전을 해야 될 유사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좀 다뤄봐야 될 문제 같아서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마리논이 사실 수리온이 저기 그 추락 사고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시험 비행하다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최전선에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내 부하들이 탄 헬기는 가장 비싸고 안전하고 튼튼한 헬기를 원할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또 해병대 사령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닐 거고 아마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이제 다 모아져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이걸 뭐 항명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항명은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죠. 충분히 네. 재밌자고 네, 항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뭐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썼지만 아직 마리논 공격형이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건의사항을 좀 세게 했다. 네. 그렇죠. 요 해병대 스타일로 그게 이제 사령관 입장에서는 내 부하들을 그런데 태울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저는, 언론 네. 대부분은 마리논 공격형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쭉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그 해병대 사령관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치고는 정말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 그게 자기 밑에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해병대원의 목숨과도 관계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떡에서 한번 다루어봤지만 마리논의 공격형 또 무장형이라고 표현하는 그 헬기가 과연 상륙 작전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패널 분들이 전부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건 뭐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오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자분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그 전문 요원이라는 분이 마리논이 왜 거부당하여야 하면서 쭉 쓴 글을 봤어요. 거기에 참 재밌게 쓴 게 마리논에는 아파치와 같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그 강력한 출력으로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헐. 왜 떨어지냐라는 식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야,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정말. 되어 있는데 왜 마리논을 이렇게 응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자 빼야 되겠네. 아니죠. 엔진이 그분도 또 같다고 옛날에 다 타이와 아이고야, 아주 정말. 그러니까 타이와 아주 아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최근 보면 이제 뭐 다음에 다룰 수송기 이슈에서 나오지만 그 이렇게 이게 업계 용어리가 애드벌론을 띄운다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로도 벌고 싶고 저걸로도 벌고 싶은 건 다 이해합니다만 네, 정도껏 하셔야죠. 제가 네. 아덱스에서 처음 이제 그 마리논의 무장형의 기체가 있길래 이제 그 카이 담당 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과연 아니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걸 지금 전시하셨냐 했더니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A라는 국가에서 뭐 제안이 들어왔다 이런 필리핀이라고 했죠. 약간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A가 애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A한민국이라고. A요 대한민국. 네, A병대. 근데 이거의 원형인 우리 수리온의 원형인 푸마를 가지고 무장형을 만든 걸 쭉 찾아봤어요. 유일하게 운영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루마니아. 소캇. 예. 네. 근데 소캇도 24대만 딱 만들었습니다. 어쩜 그리 마리논과 그러니까요. 비슷한지. 그런데 무려
4대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야. 이게 남이 나라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슈퍼 아우. 푸마 자체는 공격형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다 가동률도 굉장히 떨어져서요. 예. 루마니아에서는 지금 10대 이하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떨어진 거에 그런 한번 소식을 알 수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한 대는 스티븐 시갈이 있어서 떨어뜨렸어요. 아, 그치. 권총으로.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 그 해병대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과연 그럼 적당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 공격 헬기로 적당한 헬기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얘기해 볼까요? 재밌겠다. 재밌어요? 네,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해봐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바이퍼. 아파치. 다 틀린데? 그거 다 틀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문제가 뭐냐면 네네. 아니 해병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해병대와 같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바이퍼를 원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런데 그런데. 워낙 육방부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치를 투입을 해서 같이 운영하면 부품 공용성도 좋고 운영성이 가동성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로 또 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거에 찬성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해병대만 독자적으로 가진 기종을 딱 갖고 있을 때 바이퍼를 유지비 쉽게 해서 유지 보수 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치를 또 도입하려면 별도의 또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아 근데 제 생각에 전 세계에서 아파치를 방염 처리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영국도 방염 처리 거의 사실 살짝만 한 수준이라 그러니까 미 육군도 거의 방염 처리 안 하고 그냥 잘 씁니다. 사실 해상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안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아파치 방염 처리해서 또 이게 해병대와 적합하 이것도 사실 문제이긴 아 하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게 미 해병대 같이 몇 달씩 정말 해상에서 전기에서 쓰는 그런 상황이 모르겠는데 우리 해병대 갖고 있다 쳐도 아마 우리 해병대가 아파치를 해상 작전에서 쓸 상황 이게 1년에 몇 주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건 실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끝에 하면 1, 2주 정말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온 정도면은 방염 처리 안 한 기체가 해병대에서 운용해도 큰 문제 없지 않나. 사실 싶습니다. 사격할 사격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근데 왜 해외 군수업체라는 것은 어떤 건수만 있으면 가격 자체를 올리기 때문에 아파치에 날개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제재한 사항이 세세한 사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이퍼 24대 도입하는 가격과 아파치 24대 가격하고 거의 동등하다 이거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뭐 봐야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 저는 그 근데 아파치가 좋긴 해요. 네, 아파치가 아파치가 좋죠. 좋고 아파치에 대한 그 장점 부분을 비계님이 말씀 주신 거에 좀 뭐 찬성하는 편인데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군간 합동성이 좋은 나라였으면은 어차피 육군이 지금 아파치 추가 도입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4대만 더 얹어라.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이죠. 육군의 헬기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해병대 합동을 가장 좋은 훈련했다가 방법입니다. 그게. 전쟁이 나면은 파견돼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한국군의 합동성이라는 게 참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해병대와 육군이 둘 다 반대할 거예요. 이 안은 아마. 저는 좀 이제 바이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물론 바이퍼 네네.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는데 저는 바이퍼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선 아파치가 도입되면 육군의 목소리가 오히려 좀 커져서 거기에 좀 묻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것도 들고 있죠, 확실히. 예. 그리고 24대를 온전히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바이퍼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비싸죠. 바이퍼 싸진 않죠. 기체를 들여온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보관을 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육군의 코브라 공격 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퇴역 수순을 밟는데 그 기골과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바이퍼하고 비슷해요. 아, 많이 다릅니다. 물론 다르고 엔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것을 좀 이용해서 바이퍼를 들여온다기보다는 바이퍼급의 그 업그레이드를 해서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건. 그게 쌍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박 의원님이 착각하신 거 그러면 같은데 착각은 절대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착각은 그렇게. 아닙니다. 착각은 아니고 힘듭니다. 제가 예. 결론 내릴게요. 에어울프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 에어울프. 에어울프는 에어울프. 더 엉터리입니다. 자, 에어울프 와서 그 CG 깔고 저 OST 깔고 BGM 깔면 북한군 알아 도망갈 거예요. 네. 실은 여기서 아버님, 현실적인 근데 대안이 그 하나 있긴 계량 있어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계량 부분이 이게 그만큼 그 예산 우리 그 밀리 매니아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 그런 목소리는 좀 더 절한 것 같아요.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카이의 어떤 그런 무장형 헬기 얘기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차라리 깊은 그럴 뜻이. 바에야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저 민간 그 헬기 그 분야의 업체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밀리미아 분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듯 헬기 기골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상으로는 100년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기골 보강만 해준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물론 이제 그걸 따져봐야겠죠. 그 엔진 보강을 하고 각종 항정 장비를 바이퍼급으로 집어넣었을 때 바이퍼 한 대를 들어오는 가격하고 어떨 거냐는 거는 봐야겠지만 활용 가치는 분명히 이게 있다. 문제가 나온 네. 거죠. 천정희 의원님 이게 그 좀 어려울 것 지금 같은데. 현재 거는 AH-1S 코브라하고 네. 미 해병대 간의 AH-1Z 아, 전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AH-1S를 업그레이드 개량 아무리 해도 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AH-1S를 업그레이드하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게 해상 작전 하려면 일단 쌍발로 바꿔야 되고 말씀하신 항전 장비도 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둘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특히 엔진 쌍발화는 단순한 기골 보강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 자체를 여러 군데를 새로 뜯어서 새로 붙여야 돼요. 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거 이게 너무도 잘 알고 굉장히 있죠. 이게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단발 코브라를 쌍발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의견 삼아 한번 좀 식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해상 작전을 우리가 그 해병대가 보유해가지고 얼마나 하겠냐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문제는 방염 처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요하지만 해상 자, 작전은 우리가 여기서 1시간을 떠 있어도 바람 맞아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다 좋은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뭐 아파치 들어오고 바이퍼 들어오면 돼요. 그러나 그럴 때의 제약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결국 다람쥐 탭바퀴 돌아가서 나온 결론 해병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죠. 여기 좋은 정말 대안이 하나 대안이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좋은 대안이 블루 있습니다. 썬더. 아니요. 미 해병대가 실은 AH-1W 위스키를 상당수 지금 멀쩡한 걸 쟁여놓고 있어요. 퇴역시켜서. 그렇죠.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바이퍼 업그레이드에서 제외된 기수가 꽤 많은데 상태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네요. 예. 지금 미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노후화된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수명 제로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항전 장비 중에 낡은 거는 새 걸로 바꿔놓고 업그레이드 안 하더라고. 그래서 헬파이어 운용 능력 갖춘 걸로 외국 고객들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가시오. 줄을 서시오.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심 보이는 나라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해병대한테 거의 딱 맞는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알막에 있는 그 AH-1W를 과연 미국에서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퀘션 마크긴 한데 이미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 FMS로 괜찮았어요? 팔겠다. 예, 몇 년 벌써 3년 됐어요, 그게. 뭐 그랬으면은 이제 이게 고려할 만한 거의 사안인 거죠. 한국에 대놓고 얘기한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인데.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하도 그 예산 문제, 그다음에 해병대 입장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럼 없던 걸로 하자라는 얘기까지 우려해서 현재 있는 걸 활용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려해서 말씀하신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또 난장판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그 공격 헬기를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물론 수송헬기하고도 없지만은 수송헬기는 그래도 그 사단 항공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도 기준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차를 살 때 신차 말고 중고차를 사는 거가 좀 비슷한 거죠. 아니 우리가 영국같이 군 합동성이 좋은 나라면은 육군 헬기들 전개 작전에서 살려고 해도 되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참 갑갑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예, 견제가 꽤 심한가요? 견제가 심한 거보다 소 닭보도 돼요. 애당초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을 정도예요, 진짜. 근데 지금 아파치를 도입하고도 남는 잉여라든가 이런 코브라를 육군이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병대한테라도 대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곧 아마 그 퇴역이 될 게 이제 그 LAH가 이제 들어오면 제일 필요 1순위로 그렇죠. 퇴역될 거예요. LAH가 예. 근데 군에서 지금 시험 비용만 계속 하도록 내비두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까지 이제 응락을 안 하고 하죠.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예정된 수순이고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코브라 공격 헬기가 4대가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령도에 있죠. 백령도에는 이제 111대대가 이제 공대라고 그렇죠. 정확하게는 4대입니다. 4대가 있고 주 이제 그 공격 헬기 대대는 17항공단에 지난번 설명드렸던 17항공단에 그 있고요. 그다음에 11항공단 그러니까 이제 그 1군단을 엄호하는 그리고 또 5군단을 엄호하는 15항공단에 한 개 대대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곧 그 LAH와 이제 교체가 돼서 이제는 퇴역 수순을 밟는데 사실은 좀 기체 기골 자체는 아까워서라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기골 상태는 좋은 게 우리 육군에서 코브라를 그렇게 미국처럼 과격하게는 안 몰았거든요. 아니 근데 의외로 그 4개 공격 헬기 대대의 수량 지금 현재는 68대입니다만은 그 68대를 운용 거기에 절반 정도가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선방한 겁니다. 30년 거의 쓴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은 그 바이퍼 쪽이었나요? 저 원래 바이퍼였고 왜냐면 저도 이제 아파치 가장 좋긴 한데 아파치를 또 방염 이제 처리해야 되고 또 육군이 그걸 또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육군이 곱게 놔줄까? 근데 라는 네.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24대는 해병대가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육군이 놓치고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에어울프로 바꿨고요. 네, 에어울프가 안 되면 블루 썬더라도 그리고 그 어릴 때 많이 그랬잖아요. 에어울프랑 블루 썬더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사실 블루 썬더요? 우리 현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 캘리포니아의 캠프 펜들턴에 가서 그 바이퍼하고 그다음에 UH-1 베놈하고 비행을 할 때 실제로 타고 가봤어요. 아하, 근데 그러셨어요? 사진도 찍고 그래서 해봤는데 사실 좋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받고 타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이퍼가 좋은 헬기 같다. 해병대에 줬으면 좋겠다. 정말 좋아요. 아니, 이런 그리고 얘기가 많이 바이퍼가 또 들더라고요. 좋은 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지 비용 같은 그러니까 제가 왜 아파치가 유지 비용이 낮냐고 생각하면은 단가 자체는 비싸지 몰라도 워낙 육군에 많이 운영을 맞아요. 하게 그것 때문에 그런 되니까 거죠. 그건 다. 아파치가 장기적인 유지 비용은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바이퍼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바이퍼의 장점은 사실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에서 주로 운영할 텐데 맞습니다. 그 2배의 경납 공간 생각하면은 바이퍼는 폭이 좁은 편이라 그렇죠. 배 경납해서 운영하긴 바이퍼가 나아요. 아니면 그렇죠. AH-1W나. 자, 그래서 해병대의 공격 헬기로 어떤 게 좋을 것까지도 우리가 논의해봤는데요. 대개 2개 기종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블루 썬더 무시하시나요? 블루 썬더. 그럼 네. 3개 기종으로 귀결이 해병대 사령관님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역시 마리논 공격형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공격 헬기 대대를 해병대의 날개를 달아주자. 그렇죠.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날아가서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대예요. 뭐 해병대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제일 앞장서 싸우는 이 부대한테는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무기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